근데 너는 차 있다고 들었는데 운전은 안 하니? 아, 네. 진짜 급할 때 말고는 차 잘 탈 일이 없어서요. 출퇴근할 때도 안 타는 거야? 네, 원래는 면허 딸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 때문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놓기만 했어요. 매일 늦게 끝나다 보니까 운전하고 집 오는 것도 일이었는데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회사랑도 가깝고 출퇴근도 마을버스가 늦게까지 다녀서 괜찮고요. 택시 타더라도 10,000원 미만이라 운전할 일이 크게 없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늦게 끝나는데 결혼해서 애는 어떻게 가지고 둘이서 아이 키우려면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러니? 회사 육아휴직이 3년 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일단 그거 전부 다 쓸 생각은 없어서요. 3년 동안 쭉 쉬어버리면 다시 일하는데 감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육아휴직하고 그 후에는 평일에는 시터 이모랑 남편이 아이 보고 주말에는 제가 전부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생각엔 결혼해서는 여자가 출근하더라도 오후 6시 정도에는 퇴근해서 남편 저녁도 준비하고 아이도 케어하고 하는 게 좋아 보이는구나. 결혼은 둘이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끼리의 만남이고 여자가 남자 집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이잖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결혼해서는 남편이랑 시부모님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며느리 자세지. 아, 네.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근데 사람마다 각자 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서로 30년 넘도록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천천히 맞춰가거나 맞추려고 노력해도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가출 씨랑 가끔 싸울 일 있을 때도 화내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데 네가 화날 일이 뭐가 있니? 얘는 누굴 화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아, 뭐 큰 잘못을 해서 화나게 했다기보단 아시잖아요. 가출 씨 친구 많은 거요. 친구가 워낙 많으니까 술자리도 그만큼 잦고요. 술 먹으면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먹고 외박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건 여자 쪽에서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란다. 사회생활이 아니라 친구랑 술 먹고 노는 거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기분 좋게 술 먹다 보면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진지한 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지. 너도 사회생활하고 술 마시니까 알 거 아니니. 아, 어머님 모르시는구나.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대요. 회식 때도 그렇고 술을 안 마셔요. 싫어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 그래도 가끔이라도 마시기는 할 거 아니니? 정 권하거나 그럴 땐 맥주 500 시켜서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밥만 먹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술 먹고 취하거나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이랑 저랑 다른 점이 많은데 한쪽만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아, 뭐 좌우지간에 결혼해서도 그럼 여기서 계속 살 거니? 집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고 들었다만 둘이 살기에는 좀 좁지 않니? 저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출퇴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정도 집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집은 그냥 제 집에서 살자고 한 거고요. 어머님 말대로 큰 평수 가려면 그때는 우리 둘이 모은 돈 전부 합치거나 양가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엔 그게 더 괜찮으세요? 아,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넓은 집에서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좋지 않냐 이 말이지. 아, 됐다. 집 얘기는 그만하자. 네, 어머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밖에서 말고 제가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하던지. 저는 올해 30대 후반 평범한 여자예요. 운이 좋아 현재는 대기업 인사팀장을 하고 있고요. 예비 신랑은 저보다 5살이 어리고 저희 회사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꽤 괜찮은 회사고 복지도 좋은 곳이에요. 지금의 예비 신랑과는 회사 회식이 우연히 겹쳤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예비 신랑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고
그렇게 3년 조금 넘게 만나는 중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양가 부모님 허락은 받은 상태고 결혼 후 신혼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0평짜리 빌라에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비 신랑이 모아둔 돈이 얼마 없기도 하고 지금 사는 집도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소개받으셨을 때부터 예비 신랑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다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 스펙이 더 좋은 것도 그렇고요. 얼마 후.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은 꼭 여기로 해야 되는 거지? 응? 갑자기 그건 왜? 자기도 이 집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당연히 나도 이 집 마음에 들지. 그냥 엄마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저번에 어머님 말씀하실 때 그러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이 집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실 텐데 자기 결혼할 때 돈 보태주시는 거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엄마 돈이 없어. 근데 다른 집을 원하는 거면 자기나 내가 새로 구하기를 바라신다는 건데 어머님이 자기 경제 사정 알고 계시다며. 그럼 당연히 모아둔 돈 얼마 없는 것도 아실 거고 결국 나한테 집을 새로 하라는 말로 생각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그냥 시작을 더 좋은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엄마 생각이겠지 뭐. 자기야, 지금 이 집도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 쏟아 넣었어. 그중에 부모님 돈까지 들어가서 전셋값만 4억 정도 되고 집안에도 리모델링 싹 다 돼 있어서 옛날 건물치고 엄청 넓잖아. 그리고 내 첫 집이라 TV부터 워시, 타워, 드레스룸, 커피 머신기, 밥솥, 에어프라이어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싹 다 있어서 자기는 그냥 못 만들어 와서 살면 되는 건데 이걸 왜 탐탁지 않아 하시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욕심을 좀 과하게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개인적으로 이 집 들어올 때도 엄청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교통도 편하고 전세 끝나는 시간이 벌써부터 걱정이 될 정도로 만족하거든. 알겠어. 나도 이 집 마음에 들어. 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것만도 내 입장에선 너무 고맙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자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전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갔나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제가 손수 차린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제 딴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예비 남편에게 물어 재료를 준비하고 전날부터 이것저것 만들고 주문도 하고 해서 저녁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먼저 오셨고 잠시만 앉아 계시라고 한 후 저는 계속해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던 도중 국이 약간 제 입맛에 짜길래 물을 좀 더 넣고 끓인 후 상을 차렸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차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주말. 어머님 식사는 입맛에 맞으셨어요? 그럭저럭 먹을만 하더구나. 그건 그렇고 아무래도 너는 가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 국에는 수돗물을 넣는 게 아니란다. 네? 국 끓일 때 다들 수돗물로 하지 않나요? 무슨 소리니? 누가 국을 하는데 위생적이지 못하게 수돗물을 넣어서 끓여. 너희 집은 수돗물로 국 끓이니? 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국이랑 밥할 때도 전부 수돗물로 했었어요. 그리고 수도에 필터 끼고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더럽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럼 내가 먹었던 국 말고도 밥까지 전부 수돗물로 했다는 거야? 네. 저희 집은 다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 근처 사는 동생네도 전부 수돗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휴, 불쾌해. 넌 어떻게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수돗물로 밥하고 국을 끓일 생각을 하니? 생각이 있는 거니? 너희 집 부모님 두 분이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지? 아버님이 군인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어머님. 아버지는 군인 장교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세요.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야외에서 생활하고 그러는 게 워낙 습관되고 익숙하셔서 위생적으로 너한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치신 모양이구나. 원래 기본적으로 밥이나 국을 할 때는 깨끗하게 정수된 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만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뭘 모르나 보네. 직장이나 좋은 데 다닐 줄 알았지. 이런 기본적인 건 교육이 덜 됐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집 같은 경우도 네가 생각이 있는 애면 어차피 부부가 되면 네 돈 내 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합치게 될 건데 그럼 누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둘이 가진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신혼집을 이런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니?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아니,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유, 쪽팔려 그냥. 나이 5살은 헛먹었나? 엄마야?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옷에 좀 튄 것 같은데 이걸로 닦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살림이나 제대로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구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간 거니? 거기 회사는 직원 뽑을 때 시골 출신 전형 이런 거라도 있는 거냐? 너 같은 애가 팀장으로 있는 너희 팀도 안 봐도 뻔하다. 난 이만 가마. 더 있을 것도 없다. 입만 버렸네. 아, 엄마 같이 가. 자기야,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만 들고 있던 커피까지 쏟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마시는 물만 정수기로 마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국 끓일 때, 밥할 때 모두 수돗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너무 당황해서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까지 운운하며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왜 그 순간 받아치지 못하고 부모님을 모욕하는데도 등신처럼 듣고만 있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오는 전화를 전부 받지 않았어요. 도저히 좋은 말로 예비 신랑을 대할 자신이 없어서 이틀 정도 연락을 받지 않고 이틀 후 남자친구 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래도 연락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하느라고 연락 못 받았어. 미안. 그날은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자기가 좀 이해를 해줘.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라고? 그럼 뭐가 맞는 건데? 솔직히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나도 저번에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수돗물로 밥하고 국 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었거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봐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지 알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돗물로 음식 차려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솔직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날도 아무리 엄마 말이 기분이 나빴다고 해도 어른 앞에서 그런 불쾌하다는 싫은 표정 대놓고 지어버리고 하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엄마 만나면 꼭 죄송했다고 사과드려. 그랬어? 진짜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내 딴엔 예비 시어머님한테 손수 밥 차려드리고 싶어서 전날부터 준비하고 대접해 드린 건데 그게 내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할 일이야? 뭐? 수돗물로 국 끓이는 거 아니라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건 물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엄마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례하신 거라는 거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수돗물이 전 세계 상위 5% 내에 들어갈 정도로 깨끗한 건 알아? 오히려 수질이 제일 안 좋은 게 정수기 물이야. 그건 아니? 뭘 제대로 알고나 말을 하시던가 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남의 집 부모님까지 운운해 가면서 가정교육을 받았네 못 받았네 따지고 두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집 내기도 그래. 내가 너한테 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집에 너는 그냥 몸만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너희 엄마는 본인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내 집이 쪽팔리다는 둥 그런 소리 하시는 건지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 아니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 부리겠다는 거야 뭐야? 자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엄마 마음 돌리기 힘들어.
대체 자존심을 누가 부렸다는 건데? 너랑 너희 엄마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자존심을 부렸다고 나한테 되려 큰 소리를 쳐? 내가 사과를 하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정작 사과를 받을 사람은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랑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이면 네 엄마 마음 돌리기 힘들다고. 웃기고 있네. 그딴 거 돌릴 생각도 없으니까 너도 착각 그만하고 너나 너희 엄마나 내 앞에서 우아 떨지 마. 꼴 사나우니까. 알겠어? 할 말을 다 해버리자 속은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서로 미련 때문인지 정 때문인지 쉽게 정리가 되진 않더군요. 어머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비 신랑과 사이도 너무 좋고 우리 둘은 잘 지냈었거든요. 저와 예비 신랑이 잠시 동안 헤어졌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들은 모르셨고요. 예비 신랑은 매일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자기 엄마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만나면 꼭 사과할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헤어졌던 이유를 친정 부모님이 전부 알게 되셨고요. 친정 아빠는 저를 불러 정말로 예비 신랑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제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려나 생각했죠. 일주일 후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다시 받아는 주마. 대신 앞으로 나한테 가정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받을 생각해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저것 가르칠 게 너무 많지만 어쩌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다고요? 넌 아직도 부릴 자존심이 남았니? 아들이 헤어지자고 했더니 네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랬다면서. 긴 말 필요 없고 다음 주 상견례 때 너희 살 집도 아파트로 다시 알아보라고 너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너희 부모님이 싫다고 하시면 그날로 너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제대로 말 들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가정교육 운운한 건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만큼 저 가정교육 못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인 집안이라 다른 집보다 예의범절 같은 거 더 잘 배우고 자랐고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하니? 그럼 수돗물로 국 끓여서 대접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 먹어야 해? 알겠어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더 이상은 저희 부모님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거 듣고 싶지 않고 이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런 줄 알고 결혼하고 싶으면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께 신혼집 아파트 구해야 한다고 제대로 말씀드려라. 예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 정리가 확실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 되기도 싫고 더 이상 저희 부모님 욕보이는 것도 싫어서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이제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다음 주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상견례 장소는 한식집으로 예약을 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 예정대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혼 후 저랑 예비 신랑이 같이 살게 될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지만 친정아빠는 별 대꾸도 하지 않고 예비 신랑이 밥 먹는 모습을 빤히 보더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상견례 당일. 그래서 얘들은 아무래도 아파트로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 말 듣고 계신 거죠? 자네 음식은 입에 맞나? 네?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 잘 먹는 거 보기 좋네. 근데 내가 볼 때 자네는 가정교육을 다시 받아야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밥 잘 먹고 있던 애한테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네 앞에 상추 먹던 끝부분 버려놓은 거 보이나?
자네 상추 먹을 때 끝부분을 이빨로 끊어서 버리는 습관이 있지?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와서 소고기 구워줄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구만. 누가 어른 앞에서 더럽게 주둥이에 넣었던 걸 꺼내서 내려놓나? 그것도 입안에 음식물이 잔뜩 있는데 더럽게 음식물 다 붙어있는 상태로 말이야. 안 그런가? 이래서 누가 자네랑 더러워서 같이 밥 먹으려고 하겠어? 식사 예절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네 집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안 가르쳐 주던가? 네? 그게... 저기요, 이보세요.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부모가 뻔히 앞에 있는데 뭐? 가정교육을 다시 받으라고요? 애 개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번에 내가 아저씨 딸이 수돗물로 국 끓이는 거 보고 정수기 물로 안 했다고 가정교육 다시 받으라고 했다고 지금 복수라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직수 수돗물보다 정수가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알고는 있으신가요? 아기들 분유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말하길 수돗물 끓여서 식힌 게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하는 그 얼척없는 논리대로면 그쪽 집안은 밖에서 파는 음식 절대 못 드시겠네요. 외식은 꿈도 못 꾸시겠어요. 웬만한 식당들 전부 수돗물로 음식을 만드는데 더러워서 어떻게 드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 집안 트집을 잡고 싶으셨나 본데 얼마나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수돗물로 트집을 잡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자네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저는 전문대에 나왔습니다. 내 딸은 어디 나왔는지 말 안 해도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신혼아파트 해올 수 있나? 모아놓은 돈은 얼마 정도 있고? 딸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는 물어봐도 되겠지? 그게 제가 취업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근데 자네 어머니는 아까부터 계속 신혼집으로 아파트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자네 어머니가 집 살 때 돈 보태주기로 하셨나 보지? 네? 아니요. 저희끼리 구하거나 퍼부어랑 제가 돈 합쳐서 구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네 모아둔 돈도 없다면서 뭘 합쳐? 그냥 내 딸한테 자네랑 자네 엄마랑 둘 다 빌붙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린가? 그 정도면 거지근성 아닌가 싶은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빌붙다니 누가 빌붙어요? 지금 그쪽이랑 그쪽 아들이 하는 짓 바로 그런 짓을 보고 빌붙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줌마가 애들 집해 주실 거예요. 그럴 능력은 되시고요.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스펙도 딸려 연봉도 딸려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어? 자넨 대체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나? 그게 죄송합니다. 저 미친 양반이 지금 누구 아들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그 입 안 닥쳐요? 안 그래도 그동안 딸한테 좋은 선짤이 많이 들어와도 다 거절하고 딸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자네 엄마분 만나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가정교육 못 받은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집안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나는 이 결혼 도저히 시킬 수가 없겠네. 사람들이 말이야 염치가 있어야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앞으로 내 딸이랑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 좀 잘 드려줘봐. 어떻게 되긴 아빠 말 못 들었어? 자기 집이랑은 수준 떨어져서 결혼 못 시키시겠다잖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나도 할 생각 없고 넌 그냥 잘난 너희 엄마랑 평생 정수기 물로 국이며 밥이며 해먹으면서 살아. 나도 너희 집안이랑은 수준 떨어져서 결혼 못하겠다. 아빠 이만 가요. 아니 저저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어머 아줌마 안 되겠다. 여기 물 한 주 전자. 에잇 푸푸. 어머 수돗물이 아줌마 목숨도 살렸네. 처녀니. 그렇게 예비신랑과 예비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팩트 폭행을 당했어요.
화를 참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고요. 상견례 이후 예비 신랑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원하면 앞으로 엄마와 연 끊고 살 수도 있다며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음성 녹음과 장문의 톡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내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비 신랑과 그 사람의 엄마에게 없던 전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결혼할 생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헤어지자고 말한 후 그 집안 사람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 일로 꽤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현재 똥차 가고 외제차 온다는 말처럼 선자리로 만난 착하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행복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